안녕하십니까. 최희준입니다. 사실 어제 강 소장님, 강 교수님한테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카톡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좀 영상을 찍을 것 같다 말씀하셔서 그래도 이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정리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물론 좀 비교적 좀 빠른 시간에 취득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기쁘지만 조금 들뜬 마음보다는 좀 겸손하게 운이 좋아서 제가 좀 된 것 같아서 좀 차분하게 좀 제가 공부했던 방식이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 건설회사에서 한 17년가량 근무를 했고요. 그래서 현장 소장으로는 한 9년 가까이 있었습니다. 점수는 1교시 182점, 181점, 182점, 181점 이렇게 해서 총점이 726점이 나왔습니다. 분포를 말씀드리면 1교시에 18점이 5개, 21점 1개, 17, 16이 각 1개, 그리고 2교시에 45점 3개, 46점 1개, 그리고 3교시에 49점이 1개, 그 다음에 46, 45, 42 1개, 그리고 4교시에 47 1개, 46 2개, 42 1개 이렇게 했습니다. 사실 제 주변에 제가 큰 대형 건설사에 다닌 게 아니라서 기술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기술사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분은 없어가지고 저도 그냥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노베이스로 이게 학원 등록 1년치 딱 끊었습니다. 10월 초에요. 근데 이제 첫 수업이 서 교수님께서 저한테는 첫 수업 때 코로나에 있으셔가지고 한 주 결강을 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10월 15일이더라고요. 첫 수업이.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월 4일 날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. 공부 교재는 용어 우리 수험서 2권, 그리고 그 다음에 카페에 올라와 있는 자료,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합격자 간증, 딱 그것만 봤고요. 그리고 시험 전 4주 전에 우리 지금 파란색으로 기출문제집 있지 않습니까? 그 풀이집, 그거를 다 풀어봤습니다. 114회부터 128회까지 다 풀어보고 다 아이템 써보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술은 안 먹었고요. 그리고 약속 안 잡고 머릿속에 그냥 계속 기술사 공부만 했었습니다. 그리고 타 서브노트 구입 같은 것도 안 했고 오로지 그냥 서 교수님 강의만 봤었습니다. 첫 수업에 사실 숙제가 나왔는데요.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숙제 용지 받으러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카페에 답안이 좀 올라온 게 있으니까 한번 그거 보시고 참고해서 쓰시되 절대 베끼지는 말아라 해가지고 첫 주에 서술 문제를 푸는데 5시간 걸리더라고요. 그렇게 한 달 정도를 한 문제당 5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풀었습니다. 그러니까 절대 이제 보기는 했는데 참고만 했지 계속 생각을 했어요. 이걸 어떻게 했어야 되지 하면서.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분량이 많고 알아볼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방향을 좀 잘 잡아야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숙제를 하는 고민보다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사실 더 많이 했던 시기가 공부하고 한 40일 정도는 그렇게 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11월 말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제가 이제 현장 소장을 하면서 사실 이게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병행하기가 좀 힘들겠다 싶어서 퇴사를 했고요. 그리고 12월, 1월까지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. 그래서 애들이 좀 방학 기간이라서 삼시세끼 밥 차려주고 학원 픽업해주고 그냥 집에서 계속 있으면서 2달간 집에서 공부했고 마지막 4주는 독서실 가가지고 기출문제집하고 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총 공부 시간은 한 700시간 정도 됐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
공부 잘 되는 날은 한 8시간 이상 했고 공부가 안 되는 날은 한 3시간 정도 했습니다. 그때 단 하루도 공부 안 한 날은 없습니다.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. 좀 저한테 좀 특이사항은 뭐냐면 에어클래스를 병행을 했는데요. 그러니까 교수님 강의를 처음에 한 3주 정도 들었는데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까지 3주를 들었는데 계속 뒤따라만 가고 무슨 수업을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에어클래스 쿠폰 받아서 이제 그거를 서술 강의, 그 다음에 그 정규반 용어 강의를 듣는데, 그 주에 할 범위를 그 주에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먼저 듣고 강의 때 2번째 듣는 거죠. 그러니까 한 주에 2개를 듣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오히려 이해가 좀 더 빠르고 뒤따라가지 않고 조금 더 지금은 이런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거를 좀 예상을 하고 수업에 좀 임하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그 에어클래스에 보시면 그 자료가 다 있어요. 유인물 자료. 그거를 일시에 그냥 다 다운 받아 놓고 다 프린트를 해서 그냥 용어책에다가 그 맞는 칸에다가 그 사이즈에 맞춰서 다 잘라서 다 붙여놨습니다.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유인물을 주시는데 그 유인물은 저는 이미 받고 그냥 그거를 말씀하실 때 그 페이지에서 유인물하고 그 내용하고 그거를 그냥 저는 먼저 여유롭게 보고 있어서 수업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이 수업 받을 때 좀 뒤따라가고 막 이렇게 쫓겨간다는 느낌보다는 이거를 먼저 이제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좀 차분하게 수업을 받았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또 새로운 유인물이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쉬는 시간에 그냥 또 잘라서 그냥 바로 그래서 풀하고 칼하고 테이프를 갖고 다녔어요.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붙이고 왜냐면 절대 그거를 그냥 가방에 넣으면 안 보겠더라고요. 이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맨 뒤에 있는 목차하고 색인을 따로 복사를 해서 따로 집어넣고 다녔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어떤 용어가 나오고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가장 빨리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그 인덱스를 보고 빨리 해서 그 내용을 찾아서 좀 시간을 단축하는 해야겠다. 그래서 그거는 좀 저 스스로가 좀 주요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수업은 100% 출석했고 숙제 100% 했고요. 그리고 그 주에 예습했던 내용도 그거는 그거대로 듣고 하루에 한 장 정도 있죠. 그러니까 우리의 목차에 있는 한 장. 그러면 계약이다. 그러면 아니면 총론이다. 그러면 그거를 용어 에어클래스로 1.5배속이나 빠르면 2배속으로 해서 한 3시간 정도 들으면은 그걸 들어요. 그러니까 3강의 정도를 듣거든요. 그러면 그거를 하루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다 들었어요. 그러면 수업 시간에 듣고 예습했으니까 듣고 그건 이미 들었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머리에 남는 건 없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미 3번을 듣다 보니까 이게 단어나 어떤 패턴이 익숙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로 조금 더 좀 빠른 시간에 완전 노베이스에서 그냥 이렇게 습득이 되고 머릿속에 좀 기억에 남는 형식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진도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나가는 식으로 했고요. 수업 시간에 이제 뭐 인간이면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인간이 아닌가, 난 저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자괴감도 느끼고 또 어떨 때는 또 희망도 느끼고 하면서 했습니다. 그리고 숙제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장판지 이런 거는 다 코팅해 갖고 이렇게 훼손되지 않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네임펜으로 썼다가 거기는 또 지우개로 지우면 또 살짝 지워지거든요. 그래서 내가 했던 것, 그다음에 서브노트 했던 것, 그다음에 진도 나가는 것, 그다음에 서브노트 작성 안 한 거, 숙제로 나간 거 이런 거를 다 색깔별로 표시해 가지고 한 거 안 한 거를 좀 따로 구분해서 체크를 해놨었습니다. 그리고 공부가 좀 안 될 때는 우리 수험자 그 유튜브 합격 간증이나 그런 수기들을 봤고요. 뭐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뭐 변호사나 뭐 임용고시 된 분들 그 뭐 어떻게 공부했다고 나오면 저분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이제 궁금해서 이게 들어보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
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밑줄 칠하는 거 치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형광펜으로 쳐야 되는데 좀 구분을 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티가 안 나는 회색 형광펜 쳤고,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공부할 때는 그냥 형광색, 그 다음에 녹색, 그 다음에 주황색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황색이 됐을 때 시험 봤거든요. 예,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뭐 핑크색, 뭐 이렇게 파란색, 이렇게 계속 진한 색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주황색에서 좀 끝이 났습니다. 대신에 그 용어 서브노트하고 서술 아이템은 항상 핑크색으로 좀 강조를 해서, 그냥 제가 쓴 거를 다 설명까지 읽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대제목하고 그거는 그냥 딱 보고 아 맞아 이거였지 하고 넘어가고 예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. 장판지 같은 경우에는 추천은 안 드리지만 저는 다 외우지는 않았고요. 대신에 좀 흐름을 좀 알려고 어떤 문자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유추해 가지고 이렇게 흐름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좀 준비는 했지만 항목 뭐 종류 공법 이런 거는 다 외웠습니다. 그리고 4장 3절에 그 철근 콘크리트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에어클래스에 나오는 서 교수님께서 이게 옆에서부터 쫙 쓰시는데 그것을 제가 똑같이 집에 지금 화이트보드가 있거든요. 똑같이 앞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하면서 똑같이 한 적이 있어요. 그렇게 해야 조금 더 빨리 익혀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었고, 나중에는 그래프하고 산정식, 공식, 그림 뭐 이런 것들은 다 화이트보드에다가 조그맣게 다 그려가지고 수시로 그냥 볼 수 있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. 숙제할 때는 좀 한 문제를 하더라도 빨리 하려고 안 했고요. 한 문제를 하더라도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좀 이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주요했는데, 숙제를 하더라도 내가 시험장에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썼어요. 그래야지 막 이렇게 쥐어 짜니까. 그러니까 뭐 거지 같은 답이라도 막 이게 좀 압박감을 느끼면서 쓰면 뭐라도 튀어나오더라고요. 그러면 막 이제 쓰고 나서 다시 공부할 때 그거 아 이게 틀렸구나라고 하면 조금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. 그다음에 숙제를 그렇게 해가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서 교수님께서 이제 피드백 해주시면서 잘 쓰신다고 이렇게 기억을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.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부터 또 배드배드 많이 나와가지고 또 낙담하고 있다가 시험 한 달 전에 이렇게 또 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만 쓰시면은 이번 시험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. 근데 시험 전에는 많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다 칭찬을 해주시는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신 걸로 예, 그렇게 기억합니다. 서브노트는 250개 정도 작성했다고 말씀드렸고요. 하나 작성할 때 너무 이렇게 시간 들이기보다는 기억나는 거 썼다가 또 나중에 또 첨삭하는 식으로 좀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서 교수님께서 시험 한 달 전부터 이건 중요하다, 이건 나올 것 같다, 이건 한번 좀 훑어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꼭 거기다 탭을 붙여놓고 집에 가져가서 그거를 용어나 서술이나 그거를 꼭 서브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. 대부분 거기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. 이거는 또 그 기출문제집 있는데요. 그거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114회부터 128회까지 용어가 있는데 용어 이거는 안 나올 거야 하는 것도 무조건 다 풀어봤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훈련이라서 이게 모르는 문제도 그냥 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이게 용어 중에 10문제 중에 8문제는 알지만 두세 문제는 모르는 거를 필연적으로 만나겠구나. 그래서 모르는 것도 쓸 줄 알아야겠다. 그래서 막 길거리 다니면서 뭐 우산이 있으면 우산의 정의를 막 혼자 생각하고 막 이러는 훈련을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했었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29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교시 10번에 깽폼 인양용 안전고리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거든요. 근데 그때 기억나는 거는 22mm 환봉, 그 다음에 유밴딩, 용접 고정, 반경 1500, 고리 2개. 이게 기억이 났어요.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
그 기출문제 풀이 서 교수님께서 그 모범 답안 그 있는 것 중에 126회 3교시 4번에 그 깽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그 대제목 3번에 아이템 5번에 있습니다. 그게. 그거 두 개를 깔 기억이 나서 그거를 용어 시험 볼 때 그걸 썼어요. 그걸 한 페이지 썼는데 그게 16점 나왔습니다. 그게 최저 점수였는데 그게 16점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기출문제에 있는 그 아이템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되더라고요. 그 숫자 있는 거를.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. 그 128회 때 ESG가 나왔어요. 용어에. 근데 이번에 129회 때 2교시 4번에 ESG 나왔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그 ESG에 그 저기 영어 단어밖에 모릅니다. Environment, Social, Governance. 근데 이제 자세히 읽어보니까 적용 방안이래요. 그러니까 뭐 제 생각 쓰는 거잖아요. 그냥 그거로 그냥 썼어요. 그냥 뭐 환경에 대한 걸 뭐 모듈화 해야 된다, 뭐 PC화 해야 된다, 뭐 건식화 해야 된다. 뭐 그러니까 공부했던 거를 그냥 막 때려 넣는 거, 그것들을 계속 상상을 하면서 쥐어짜는 걸 하다 보니까 그냥 써지더라고요. 그래서 시험 당일날은 2, 3, 4교시 3페이지씩 12페이지 다 끝까지 썼고요. 그 다음에 용어도 10문제 다 썼고, 그 다음에 시험 보는 날 끝하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이하 여백 쓰라는 걸 그날 알아가지고 그때 썼습니다. 그거 보고. 예. 그래서 기출 문제는 조금 좀 필수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. 시험 4주 전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거의 이제 이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흘려서 말씀하시면 옆에다 적어 놓고 그게 뭐였지 하고 그날 저녁에 좀 찾아봤고요. 대부분 129의 그 기출, 그러니까 예상 문제, 그 우리 숙제하는 거기에서 대부분 많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제가 시험 보고 나서 집에 오자마자 빨간색으로 다 체크를 하니까 그것만 알아도 합격할 정도의 그 적중률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서 교수님께서 그때 시험 보시고 나면 이렇게 일어나질 못한다고 하셨어요.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쓰신다. 그래서 저도 1교시 끝나고 진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썼어요. 그냥. 그리고 타이머를 옆에다 두고 그 LED 불빛 나오는 타이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용어 시험 볼 때는 9분에 맞춰 놓고 쓰고 다시 터치하고 쓰고 터치하고, 그러면 이제 9분이 되면 이게 깜빡깜빡깜빡 하면 이제 빨리빨리 쓰고, 그다음에 서술은 22분에 맞춰 놓고 누르고 쓰고 깜빡깜빡 하면 또 누르고 그 다음 거 넘어가고, 이렇게 해서 각 교시마다 한 1, 2분씩 남아서 다시 한번 앞에 훑어보고 했었습니다. 또 서 교수님 말씀 또 많이 나오는데, 시험 한 2주 전, 3주 전부터 그때 구정이 있었는데 책 30번 읽으셨습니까? 라고 맨날 물어보셨어요. 30번 읽으셨냐고. 근데 30번까지는 아닌데,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한 장 정도, 한 절 정도 이렇게 읽으려고 해서 철골까지는 정독으로 또 마지막에 한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사실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지금 시험 보면은 합격률이 몇 %일까 생각하니까 한 10%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시험 한 달 전에 하루에 1%씩만 올리자. 그러면은 뭐 나중에 우리 시험 볼 날에는 한 40%, 50% 되면 좀 해보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루에 1% 올리자.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. 시험 3, 4일 전부터는 조금 시험장에 있다는 상상을 되게 많이 했고요. 예, 그랬습니다. 시험 당일날 작성했던 것 좀 말씀드리면, 명사, 숫자, 영어는 되게 많이 쓰려고 했고요. 그 다음에 문제 꼭 3번씩 읽었고 어떻게 쓸지 좀 고민해서 썼습니다. 그 4교시 1번에 그 칼럼 쇼트닝에 나왔는데 전제가 그 철골이어야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 건축공사에서 칼럼 쇼트닝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왜 이게 철근 콘크리트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 나름대로 해석은 철골이 아니고 코어에, 철골과 코어에 만나는 그 인베드 플레이트라고 생각을 했어요.
그래서 철골에 대한 내용도 쓰고 그 인베드 플레이트를 그 변이를 적용한 높이에 맞춰서 묻어서 매립 시공을 한다는 내용을 썼는데 결국엔 그게 1교시에 인베드 플레이트 나온 그림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. 예. 그리고 인베드 플레이트도 제가 그때 그 인베드 플레이트 용어 때 19점 나왔는데 그 뒤편에 스터드 볼트가 중심선 이상으로 들어가게 이게 우리 교재에는 있는데 저는 그걸 스터드 볼트로 안 하고 기역자 이제 정착으로 된 이게 그 철물로 그렸거든요.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것만 그 서브노트를 안 만들었던 거라서 그렇게 그렸는데 어떻게 또 그거를 좀 점수를 또 잘 받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의아했던 일이 있습니다. 시험장에서 좀 팁이 있는데요. 이게 책상에 딱 앉으니까 제가 공부하던 높이가 아니더라고요. 근데 옆에 책상을 보니까 서로 높이가 달라요.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꼭 의자 안 맞으면 의자도 조절 가능하고 책상 높이도 조절 가능하니까 꼭 앉으셔서 그 높이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중요한 거는 저는 서술 때 엑스트라를 안 넣습니다. 엑스트라를 넣는 고민하고 넣고 막 그리는 시간에 아이템을 한 두세 개는 더 쓰자라는 생각에 그냥 바로 그냥 개요 쓰고 바로 그냥 그 원하는 그 답을 그냥 계속 써서 내려갔습니다. 그리고 그림은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좀 한 페이지에 조그만 그림이라도 좀 넣으려고 했었습니다.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